안녕하세요. 덕후와이와이 김대충 조씨입니다. If there was a pill Hungry for that money, I'm coming to devour. that could give you 5 minutes Spit it so they get it. I'm embedded with the power. of pure power, I'm embedded with the power. would you take it? 저희가 프로젝트 파워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해보려고 했죠. 근데 이걸 보다가 올여름 개봉한 한국 영화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름 극장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와 비교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프로젝트 파워에 대한 저희의 감상평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먼저 올해 여름 극장가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어땠죠? 올해 여름? 올해 여름에 4편의 영화가 개봉을 했죠. 네. 반도, 강철비2, 다만 악에서 구와 소사랑 이제 마지막으로 오케이 마담 이렇게 4편의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네. 반도랑 다만 악에서 구와 소사 이 2편이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었고요. 강철비2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잘가. IPTV 행위로 그리고 오케이 갔어. 마담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반도와 다만악도 500만을 넘지도 못했어요. 지금 400만 이하의 관객수를 진짜 기록하고 있고 보통의 이제 작년 여름을 생각하면 여름 성수기 치고는 관객 파이가 크지는 않아요. 네, 비교하자면. 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와 같은 좀 외부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선방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흥행 면에서는 이렇고요. 이제 평가 면을 살펴보면 그냥 좀 아쉬움이 남긴 해요. 네. 왜냐면 매년 이제 텐트폴 영화들이 반복적으로 받던 비판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새로울 것이 없다, 조금 뭐 진부하다, 뭐 또 이런 영화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평가 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쵸. 것 자체가 문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라인업부터가 작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엄청난 기시감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인데 예를 들자면 마야광 같은 범죄 영화, 작년에 있었던 마야광, 올해는 뭐가 있어? 다만악이 있었고 그리고 틈새를 좀 노린 코미디 장르 오케이 마담이 있었죠. 그리고 늘 나오는 기술력을 앞세우면서도 좀 세계관이 독특한 영화, 작년에는 생각나는 게 사자 그리고 신과 함께 이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좀 반도가 그 역할을 했죠. 맞아요.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가 새롭지도 않아요. 다만악이 그 중에서는 반응이 제일 좋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새롭거나 조금 뭐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뭐 신파적인 장면이 조금 후반부에 긴장감을 늘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타일리시함은 있지만 서사가 부재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범죄 누아르,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한 범죄 누아르들이 조금 꾸준히 받아오던 비판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아저씨나 테이큰을 떠올리게 맞아요. 하는 비판이 좀 많았어요. 그게 자체가 새로움이 없다는 뜻이기도 그쵸. 하고. 과거의 영화들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 네. 뭐 비틀거나 변주가 없어요. 사실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 부정적 평가가 좀 기존의 범죄 느와르 텐트폴 영화의 문제점을 동어 반복하는 느낌인 맞아요. 거죠. 오케이 마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뭐 50대 그쵸. 여성 주인공이 우리가 그렇게 깠는데 50대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지만 따지고 들면 개그 코드도 좀 1차원적이고 우리가 조금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유치한 한국 코미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죠 확실히. 네. 이제는 굳이 우리가 극장을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볼 수가 있는 환경이잖아요. 누구나 넷플릭스, 왓챠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오리지널 영화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넷플릭스가 올해만 주가가 10% 이상이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 한 분기에만 유료 회원수가 1,600만 명이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 절반 이상이 지나간 시점에선 유료 회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관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극장 영화 이걸 동일 선상에 놓고 경쟁한다라고 볼 순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는 넷플릭스 제작 영화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어찌됐건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뭐 넷플릭스가 나올 때부터 극장 무용론 이야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극장이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모바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넷플릭스가 시작될 때부터 나온 이야기였는데 코로나로 조금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되게 뭐 충분히 대체제 역할을 했었고 충분히 그 이상의 아주 훌륭하게 대체제 역할을 했다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단 넷플릭스 영화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막 높은 상태라고는 볼 좀 수가 아직까지 없기도 맞아요.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리쉬맨, 로마, 결혼 이야기 이렇게 걸출한 거장들이 만든 좋은 영화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직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좀 소재는 좋은데 뒤로 갈수록 처진다든지 서사가 빈약하다는 그런 선입견인 동시에 팩트도 존재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긴 아까 해요. 말씀하신 영화들은 조금 알폰소 쿠아론이나 뭐 그런 마틴 좀 스코세지. 거장들의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제외하고서는 네.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되게 10대들을 겨냥한 그런 하이틴 맞아, 맞아. 물들을 굉장히 맞아, 잘 맞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뭐 키싱 부스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 뭐 라스트 서머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이 조금 뭐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뭐 20대 젊은 여성들에게 을 타겟층으로 한 영화들이라서 뭐 반응이 뭐 크게 나쁘진 않아도 완성도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좀 극히 드물긴 그쵸. 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자본력이 탄탄하니까 뭐 식스그라운드 같이 조금 스케일이 되게 크고 화려한 액션이 조금 돋보이는 마이클 베이 감독의 그런 특유의 그런 유의 영화들도 사실 뭐 평가가 아주 좋다고는 볼 수가 네. 없잖아요. 기대가 높긴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실망인 영화들이 좀 있긴 맞아요. 했던 것 조금 같아요. 막 되게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도 사실 많긴 한데 맞아.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윌 스미스의 브라이트 같은 영화가 아. 되게 뭐 오크랑 엘프 인간의 대결을 다룬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막 상상력은 되게 돋보여요. 왜냐면 뭐 그러네요. 오크랑 엘프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그 자체가 조금 되게 세상 자체는 조금 상상력이 풍부하고 시도 자체는 훌륭했지만 사실 그 내용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되게 뭐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사실 넷플릭스가 시청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게 뭐 잘 되냐 못 되냐를 평가할 순 없지만 뭐 이게 뭐 평이 좋았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시청자 숫자가 과연 많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죠. 넷플릭스가 이번에도 새로운 시도를 또 했죠. 호기롭게 내놓은 영화 프로젝트 파워. 제이미 폭스 그리고 조셉 고든 레빗이 함께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영화고요. 14일에 공개가 됐어요. 이 영화는 이제 5분 동안 슈퍼파워를 갖게 해주는 의문의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변하면서 좀 난장판이 된 뉴올리언스라는 도시를 이제 딸을 찾아야만 하는 전직 군인과 현직 경찰 그리고 래퍼를 꿈꾸는 10대 소녀 딜러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그들을 소탕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되게 좀 도전적인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는 이게 소재가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어떤 알약을 먹으면 5분 동안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 능력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투명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으면 몸이 굉장히 커져서 뭐 슈퍼파워가 생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액션이 다양해지고 조금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좀 전개 자체도 신선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셉 고든 레빗이나 뭐 제이미 폭스 같은 안정적인 배우들도 좋았지만 되게 래퍼를 꿈꾸는 10대 소녀가 약간 좀 3명의 주인공을 합류를 하게 되면서 조금 되게 트렌디함이 더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 캐릭터 자체가 되게 래퍼를 꿈꾸다 보니까 중간에 랩도 하고 뭐 뒤에 조금 약간 트렌디한 음악도 배경음악으로 깔릴 수가 있고 물론 좀 이게 오글거린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이 영화에 개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게 좀 뭐 후반부로 갈수록 아빠와 딸의 얘기다 보니까 좀 신파적인 장면이 나와서 긴장감이 끊긴다는 분들도 있고 조금 뭐 허무맹랑함이 좀 후반부에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어쨌든 뭐 신선도나 도전적인 면에서 평가를 한다면 되게 좋았고 이만하면 킬링타임용으로 저는 진짜로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킬링타임용은 나쁘지 않았다. 저도 그래요. 되지도 않은 속임수를 뭐 반전을 넣어서 뭐 갑자기 스토리를 끊거나 그러지 않고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다만 저는 뒤로 갈수록 개연석이 조금 떨어지고 뭔가 가족의 같은 보편적인 정서를 좀 기저에 깔므로써 안정성을 획득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 편이기는 하거든요. 후반부에는 좀 그런 면이 정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네. 완성도가 높은 영화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소재로 이목을 끌었고 그거를 어쨌든 흥미롭게 전개시킨다는 점에서 킬링타임용으로 나쁘지는 않다는 거였고 이게 좀 넷플릭스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넷플릭스는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좀 실험적이거나 도전적인 소재를 다루는 뭐 SF 영화들도 많고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조금 뭐 10대물 하이틴물도 굉장히 어쨌든 타겟층은 명확하고 그쵸. 이렇게 조금 도전적인 영화들을 보고 나니까 이번 극장가가 조금 보여준 조금 뻔한 영화들이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뭐 동일 선상 비교는 안 돼요. 왜냐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제작을 하는 걸 모두 볼 수 있는 플랫폼이고 또 이렇게 쉽게 보고 가볍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극장 영화랑 뭐 아예 막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조금 영화 언어를 통해서 조금 도전적인 걸 할 수 있다,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어찌됐건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힘인데 저희 좀 이번 텐트폴 영화도 그렇고 늘 좀 성수기 때 보여준 대작들은 그런 조금 아쉬움을 매번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유독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정말 완벽히 동의합니다. 뭐 성수기 때 개봉하는 영화라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도전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두려워서 조금 안전한 선택들을 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막 이게 매년 반복되면 결국 관객들의 외면을 받거든요. 이제는 뭐 텐트폴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쵸. 작년에 뭐 엑시트 같은 거는 조금 거기서 변주하고 비틀었을 뿐인데 굉장히 평가 흥행 모두가 좋았잖아요. 엑시트 맞아요. 그런 사례들만 봐도 조금 도전이 필요하긴 하죠. 그쵸. 그래도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약간 올해가 아직 좀 몇 개월 남았다는 거?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하반기에 뭐 있지? 승리호나 서복처럼 좀 우리나라 영화에서 도전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장르들의 영화가 그래도 좀 대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물론 원래 하반기에 개봉일을 확정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더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개봉을 원래대로 할지는 미지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이게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죠. 기대감과 뭐 그런 게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넷플릭스의 신작 프로젝트 파워 얘기부터 그리고 넷플릭스와 한국 올 여름 극장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에는 컨텐츠가 정해졌어요. 윤단미 감독님의 남매의 여름밤 독립영화이죠. 네, 이라는 독립영화를 가지고 왈가왈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매의 여름밤도 기대해주시고 안녕.